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 시흥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두 북시흥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시흥 농협은 아무 문제 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지만 농협중앙에서는 대출 심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북시흥 농협은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LH 직원들에게 대출해줬는데요. 많게는 토지 매매가의 90% 넘게 대출을 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망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LH 직원과 그 가족들이 상당수 입주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죠. 그런데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신도시 등에 지어진 10년 기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LH 직원과 부모, 자녀는 모두 205세대, 전국적으로는 400세대가 넘습니다. 물론 LH 직원이나 가족이 청약 통장을 써서 임대주택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과 LH 측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슬쩍 당겨보니까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봄도 됐는데 이번 기회에 땅을 갈아엎듯이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까지 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MBC 기자한테 이런 말을 해서 논란입니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땅을 산 건 신도시 개발과 상관이 없고 민간이 자체 개발하는 줄 알고 샀다는 LH 직원들의 해명하고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투기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정부 합동조사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벌써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변 장관한테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답정너라고 아실라나 모르겠슈? 투기에 대해 이리 이해심도 많고 마음도 넓으신 분이 어찌 집값을 찾겠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슈?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5명입니다. 사인과 백신 접종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망자들이 모두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기저질환자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시에 누구보다도 고위험군의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저질환자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는 이득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도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지금 백신에 대한 불신은 집단 면역 형성의 최대의 적이죠.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더 낫다. 경기 안양시 아파트 경비원 김승철 씨는 급여를 타는 것보다 자식들 보기에 괜찮은 부모가 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인시 아파트 경비원 이호성 씨는 동료나 입주민에게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윤석주 씨는 치매를 앓는 입주민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가셨을 때 데려오기도 했다. 가족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셨다. 또 군포 아파트 경비원 유치원 씨는 주민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음료수 한 캔이 그날 하루를 힘나게 한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해고된 상태입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렸습니다. 해고된 경비원들은 소중한 일터를 되돌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부터 제설 작업, 분리수거, 화단 작업, 순찰 업무, 주차 관리까지 아파트 곳곳에는 경비원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정해진 업무 외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해내는 이들은 언제 해고 통지서를 받을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0% 이상이 1년 이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을 고다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너무 쉬운 노동자라는 뜻이랍니다. 고다자. 우리가 외면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 현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택배 요금이 결국 오릅니다. 택배업계 3위 롯데택배가 오는 15일부터 택배비를 13에서 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롯데택배의 요금 인상은 업계 전체로 확산할 전망인데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낮아 비용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롯데택배가 요금 인상에 먼저 나선 것일 뿐 도미노 인상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택배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의 배송비 부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기존의 택배 기사님들이 하던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별도 인력을 뽑거나 자동화 설비를 갖추기로 합의를 했죠. 택배비가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택배비를 인상하더라도 백마진과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 관행이 지속한다면 그 혜택이 과연 택배 노동자들한테 돌아갈까 싶네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